안녕하세요. MBC 공부가 뭐니 두 번째 편 이봉주 편 중에서 고1 아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1이 되면 몇 가지 알아야 될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부 습관만 되면 기본은 합니다. 여러분 보통 대치동에서 기본이란 쉽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은 한 2등급에서 3등급 이 정도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3등급은 하죠. 사실은 내신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암기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고력이 밀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대치동에 있는 디귿 고등학교 경우에 한 개만 틀려도 2등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수준의 애들이 모이기 때문에 한 개만 틀려도 2등급이 됩니다. 이런 학교에서 내신을 딴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은 공부는 열심히 습관을 들이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습관은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이 습관을 들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애를 화나게 하거나 계속 푸시해서 애를 열받게 하면은 학년 올라갈수록 애들이 공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가슴에 상처를 너무 받았기 때문에 자존감도 상하고 그러면 습관도 굉장히 나빠지고 가슴에 남는 것은 충동과 화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습관을 가지기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님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어머님 고1 되면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애하고 밀당을 잘 해야 됩니다. 첫째, 화내면 안 됩니다. 화내면 애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공부하기 싫어집니다. 어머님들이 보통 자기중심적으로 해서 애 화를 돋구죠. 그러면 애가 화가 나서 공부 안 하죠. 자기 방에 가서 가만히 놀거나 엉뚱한 짓 합니다. 그래서 공부 습관을 들이는 데는 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요한 것 중에 첫째 뭐냐면 화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믿어줘야 돼요. 두 번째. 예. 엄마가 자신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애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요. 예. 그 얼굴에 표정이 다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엄마가 자식한테 그렇게 몇 년간이고 연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자기 스스로 늘 마인드 컨트롤해서 어머님이 애한테다가 애를 믿어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힘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공부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학교나 학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학교나 학원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해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학교나 학원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 과정에 의해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뭐냐면은 개별적인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특히 뭐냐면은 학교도 마찬가지지만은 학교나 학원 모두 많은 학생들은 들러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모르고 그냥 듣는 거죠. 그냥 앉아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 공부는 중요한 게 뭐냐면 들으면 몰라요. 사람들이 눈으로 보거나 들으면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것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해봐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된다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봐야지 공부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학원은 일반적으로 예습이나 복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뭐냐면은 그 선행학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선행학습은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선행학습회 같은 경우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암기식 공부가 선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암기식 공부가 특징이 뭐냐면 진도를 나가죠. 예, 진도를 쭉쭉 나갑니다. 그런데 뭐 약간 선행이야 할 수 있겠지만은 특히 지나친 선행이 심각한 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학생의 자존감도 떨어뜨리고 진도는 많이 나가면 예를 들어서 A, B, C, D 나가는데 A 할 때는 아는 것 같아요. B 할 때도 뭐 A를 약간 아는 것 같아요. C 정도 되면 A 까맣게 잊어버리기 시작해서 D 이쪽으로 정도 나가면은 뭐 F, 뭐 O 이 정도로 쭉 나가면은 A는 까맣게 잊어버리죠. 이거 배웠나? 할 정도로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 지나친 선행을 하면 학생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머릿속에 체득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또 다시 A로 돌아가서 A, B, C, D, E, F, G 하고 또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공부가 반복을 한다 이 말은 암기식 공부라고 생각하면 대충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그것을 체득하는 공부를 해야지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공부의 원리나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부의 원리나 방법. 그러니까 이제 공부 자체를 대부분 암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과목이 가지고 있는 원리나 어떤 방법 이런 것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나 학원에서도 뭐냐면 흔히 말하는 이제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암기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 외우는 거예요. 뭐 몇 년대 뭐 어쩌고 뭐 원소 기억 어쩌고 이런 거 다 외우잖아요. 분명히 외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외워야 될 부분도 있고 암기가 중심이 되는 그런 과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렇죠. 암기를 해서 안 되는 과목이 있는데 암기 과목이 아닌데 암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확실히 구분하세요. 암기 과목과 암기하지 않는 원리 과목을 구분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과목 중에서도 암기적인 요소도 있고 원리적인 요소가 있어요. 예를 영어를 볼까요? 영어 단어나 수거 이런 걸 외워야 돼요. 안 외우고 할 방법이 없죠. 그렇지만은 독해를 해석을 하고 독해하는 번역 말고요. 번역은 어느 정도의 그냥 그 패턴이 정해져 있지만은 어떤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암기적 요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은 원리죠.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번역을 다 해놓고 번역을 다 한 다음에도 문제 틀려요. 왜? 독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암기 과목과 원리 과목, 그다음에 어떤 과목이라 하더라도 그 과목 중에서 암기적 요소와 원리적 요소, 방법적 요소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자 이제 여러분 이제 공부에도 이제 전략이 있는 거죠. 공부에 전략이 있는데 이 전략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신 전략 다르고 수능 전략 다르고 그 내신에서도 과목마다 전략이 다른 거죠. 예.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전략에서도 뭐냐면 공부 전략이 있고 이제 입시 전략이 있는데 이제 공부 전략은 이제 일단 접어두고 입시 전략을 보겠습니다. 입시 전략은 여러분 학생이 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굉장한 정보도 많이 필요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입시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략을 좀 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20 이제 고1이니까 이 친구는 고1이니까 국어의 예를 들어볼게요. 국어는 이번에 뭐냐면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필수 과목은 뭐 무조건 해야 되지만 선택 과목은 화법과 작문 혹은 언어와 매체 둘 중에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하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언어와 매체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출제될지도 모르고 사실은 깜깜이 과목이죠. 깜깜이 과목. 예.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뭐냐면 고1 그 학생들 보면은 중3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선행학습을 하는데 문법을 해요. 문법 과목은 몇 년 전에 벌써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교과서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는데 아직도 문법 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중세 문법도 해요. 중세 문법. 그러니까 입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방금 이야기한 이런 부분들은 신문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궁금하시면은 평가원 같은 데 가면은
그 입시에 관련된 그 교과서와 관련된 그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보면 한 뭐 좀 페이지가 많긴 하지만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입시 과목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말한 문법 공부해야 된다. 이건 잘못된 정보죠.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쓸데없이 시간을 소모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방학만 되면은 학원에 그 문법 특강 듣기 위해서 줄 쫙쫙 쓰잖아요. 다 필요 없는 걸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거 뭐, 왜 듣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 경우도 보면은 이런 요소가 있죠. 수학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적을 선택해요. 미적을 선택하는데 여러분 미적이 그 이제 확률과 통계는 잘 선택을 안 하죠. 왜냐하면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특히 뭐냐면 교사들도 익숙하지 않고 학생들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럼 가장 만만한 게 뭐냐? 미적이에요. 그래서 미적을 많이 선택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시에는 어떨까요? 입시에는 어떨까요? 기하가 쉽죠. 여러분 기하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기 어려워요. 미적은 끝도 없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지만 기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그러면 전략적으로 나는 요 정도 성적이면 차라리 기하를 해서 아주 확실하게 맞겠다.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지금 이번에 서울의 그 사립학교 10개 대학원 보면은 이과에서 뭐냐면은 두 과목을 과학을 선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선택 과목 과학 2개 선택하면 다시 말하면 사회 과목, 사탐 과목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벌써. 두 과목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전략이 대충 짜여지는 거죠. 기본 전략은 벌써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 과목 있잖아요. 그렇죠? 국어는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는 아주 불투명하니까 그걸 일단 제껴두고 화법과 작문 하는데 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독서 열심히 하면 화법과 작문은 저절로 되거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문법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문법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굉장히 중요하죠. 미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하를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그 벌써 고2 올라갈 때 딱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하를 선택하면은 그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뛰어난 점수 맞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확률은 훨씬 큽니다. 기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중3은 지금 이제 고1은 그렇지만 중3 되면 기하를 미적보다 훨씬 더 많이 썼다고 지금 중학교 2학년 같으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예. 그럼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이과죠. 이과에서는 뭐예요? 뭐를 선택해야 된다고요? 과탐에 2개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사탐 선택권이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입시 전략은 요게 이제 기본적인 전략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세부적인 전략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고 또 특히 뭐냐면은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공부는 원리 중심으로 하면 고생 많이 하지 않고 시간 많이 들이지 않고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자세한 분석은 또 나중에 그 다음 강의에 하기로 하고 이번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